존경하는 31만 도봉 구민 여러분, 강신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원석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강혜란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도봉구 체육회 인건비 상향 가능합니까? 저는 우리 도봉구 체육회에서 근무하는 생활체육 지도자 처우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들은 구청 체육사업 및 행사 관련 전반적 행정 업무와 대한체육회, 서울시 체육회 등 상위 기관의 사업 및 행사 업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방금 말씀드린 업무 이외에도 관내 다양한 체육교실의 무료 수업 지원 및 구민 생활체육 보급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국장을 포함한 체육회 직원의 정원 14명 중 2명이 결혼으로 총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국장을 제외하면 부장을 포함하여 총 11명의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위에 말씀드린 모든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 사업 규모를 조사해보니 구청 체육사업으로 도봉구 25개, 강서구 18개, 양천구 16개 순으로 도봉구가 가장 많은 사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 밖에 직원 1인당 1일 3개소 주 15시간 이상 체육수업 무상 지원과 각 종목 단체의 정관, 각종 재규정 검토 승인, 회장 선거와 임원, 사무장 인준관리, 동호인 관리 등 체육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종목 단체 관련 전반적인 관리 감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그만큼 국민들의 건강권과 체육 진흥을 위해 물심양면 애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18조 3항 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봉구 체육회 운영비 중 인건비 항목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으로 그 외 수당은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다른 타구와 비교해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봉구 체육회 직원과 생활체육 지도자들을 위하여 국시비 기본급을 제외한 처우 개선 지원, 수당 항목과 예산 증액에 대해 오원석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20억 원을 들여서 건물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지은 지 1년도 안 돼서 하자가 160개가 넘게 발생하고 누수가 심각해서 비가 오면 물을 직접 퍼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 건물이 구청장님 건물이라면 이 건물에서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건물은 창동 모퉁이 63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청장님, 창동 모퉁이 63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2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2021년 9월 완공된 건물인데 지금 누수하자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동 모퉁이 63은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표방하여 지어진 연면적 약 91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입니다. 2020년 봄에 공사 계약을 했고 이때 공사 금액이 20억 원이 넘습니다. 작년 2021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개관식을 했습니다. 지금이 2022년 9월이니 개관식을 한 이후 이제 9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얼마 전 창동 모퉁이 63을 방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20억 원을 들여 지은 개관한 지 1년도 채 안 된 건물이 심각한 누수 하자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내 바닥과 벽이 평소에도 젖어 있고 지하에서는 물을 퍼날라야 할 정도로 누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번 여름 발생한 폭우나 얼마 전 지나간 흰남노 폭풍 때문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그 전부터 고질적인 누수 하자로 직원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누수가 공단의 관리 소홀 문제입니까? 공단에서 개관 9개월 만에 20억짜리 건물을 망가뜨려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건 누가 봐도 건물 자체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것이 기초공사의 문제인지 토목, 건축의 문제인지 아니면 공사 과정 중 관리 책임을 못한 감리의 문제인지 엄중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하자 발생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는 관련된 공직자들의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모퉁이 63의 건립을 담당한 부서에서는 현재 누수 원인을 확인했는지 책임 소재를 밝혔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응 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최종 마감에 있어서도 페인트나 타일의 퀄리티가 매우 떨어지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총체적으로 모퉁이 63 공사에 참여한 이 업체들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정이 된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지 20, 30년 된 건물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 노후와 마모로 인한 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퉁이 63은 작년 9월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지은 지 1년도 안 된 건물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심각한 하자가 드러나는 공사를 한 업체들이 도봉구 관내 다른 공공건물 공사에도 참여를 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한 사업이 있다면 그 건물들은 완공 이후에도 문제없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원석 구청장님께서는 모퉁이 63의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이런 관급공사 참여 업체의 하자 책임에 대해 어떤 관리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도봉구의 금연성공지원금은 일회성으로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노원구는 3년 동안 6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회성 금연성공지원금이 도봉구와 노원구의 흡연율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1년 지역사회 건강통계에 따르면 2019년 노원구 흡연율은 20.6%, 도봉구 흡연율은 17.2%로 노원구가 우리 구보다 흡연율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노원구 흡연율은 13.5%로 뚝 떨어진 반면 도봉구 흡연율은 17.5%로 오히려 2년 전보다 더 증가했습니다. 도봉구에서는 금연 사업으로 금연 클리닉 및 찾아가는 이동 금연 클리닉 등 여러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금연율은 답보 상태입니다. 먼저 도봉구 금연 클리닉 운영 시간을 보면 평일 6시까지 운영하고 있어 직장인들을 위한 시간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금연 성공을 위한 인센티브를 살펴보면 금연 클리닉 등록 6개월 후 금연에 성공한 경우 5만 원 상당의 금연 성공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금연을 위한 유인책으로는 부족한 금액입니다. 도봉구 금연 정책은 형식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원구의 경우 2014년 전국 최초로 금연 성공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12개월 성공 시 10만 원, 24개월 20만 원, 36개월 30만 원씩 최대 6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도봉구보다 높았던 흡연율은 감소 추세이며 2020년 기준 13.1%로 전국 흡연율 18.3%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연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합니다. 금연 상담사가 금연 성공 시 6개월까지 1:1 개별 관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 야간 운영 시간을 편성하여 직장인들을 위한 금연 클리닉 운영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도봉구의 금연 성공을 높이기 위해 지금의 사업들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현재 우리 도봉구 내 태양광 설비업체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도봉구에 설치된 베란다형 태양광 발전 설비 중 구형 인버터 및 신형 인버터의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도봉구는 태양광 보급을 위해서 2014년부터 추가 보조금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2021년까지 325와트급 베란다형 태양광 6,539건,
3kW급 주택형 371건 등 민관 태양광을 보급해 왔습니다. 또한 정부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지원금으로 킬로와트당 구매 20만 원을 구비가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모듈의 평생 수명을 고려할 때 당장 내년부터 발생할 폐기물의 관리와 그에 대한 환경 오염 및 처리 비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서울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보급된 태양광에 대한 모듈의 평균 수명을 고려하며 2023년에서 2025년 사이부터 폐모듈에 대한 행정 수요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점은 베란다형 태양광 부속품인 인버터 고장입니다. 서울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버터는 5년간 무상 수리 교체가 가능하나 5년이 경과한 경우 시민이 자부담으로 수리하여야 하며 구형 인버터의 경우 수리가 불가하여 교체 시 드는 비용이 약 20만 원, 출장비가 약 5만 원이라고 합니다. 향후 우리 도봉구에서 인버터가 고장날 경우 20만 원의 교체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이는 곧 태양광 패널의 폐기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설비에 대한 정기 점검, 고장 수리 등 사후 관리가 중요하며 사후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피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태양광 보급 업체의 휴폐업 시 지자체장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사전 승인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기존 보급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에서도 태양광 설비 및 폐기물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무단 철거한 사례가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차원에서 태양광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관련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태양광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사전 점검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포함한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기존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의 사후 관리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며 향후 우리 도봉구만의 에너지 정책 수립 계획과 방향은 어떠신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